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의 최고위급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세 사람이 모두 합류하는 이른바 삼각체제를 확정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간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영입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는데 이 이견이 결국 좁혀졌고 이에 따라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곧 출범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체제의 선대위 출범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안을 최고위에 올리겠다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본인이 최종 결심하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날 3김, 즉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체제의 선대위 출범은 연기 또는 무산된 것입니다. 전날 윤 후보는 김한길 전 새천년민주연합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 전격적으로 3김 선대위 구축을 발표했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의 김종인 전 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의 김병준 전 위원장, 새시대 준비위원장의 김한길 전 대표를 앉히는 구상이었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병준, 김한길 이 두 사람의 영입에 반대하다가 지난 주말 사이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었죠. 하지만 다시 돌연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다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윤 후보 캠프의 전무 핵심 관계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목리가 계속된다면 윤 후보도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 영입을 포기하고 총괄선대위원장 자리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무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 지난주에도 익명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자, 물론 익명 인터뷰이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라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지난주에도 윤석열 후보 캠프의 핵심 정무 관계자라는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종인의 우리는 충분히 예우를 해줬고 김종인 영입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총리급 수준의 다른 인사를 서너 배 배수로 준비를 해놨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핵심 관계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 정권 교체가 목표인지 자신의 권력 탐욕이 목표인지 지금으로서는 후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캠프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 기사에서 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까지 김종인의 결정을 기다려보고 김종인의 결정과 관계없이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 구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인 오늘 이 핵심 정무 관계자의 말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뺀 선대위 안건이 윤석열 후보에 의해 최고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에 올린 안에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역시나 김한길 전 대표의 합류를 두고 완벽히 조율이 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부를 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본인이 최종 결심을 하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을 놓고 보면 지난 주말 큰 틀에서 합의를 해놓고 어제 저녁 또는 오늘 오전 김종인의 변심 또는 요구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됐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인선을 놓고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전당대회를 통해 윤석열 경선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게 지난 11월 5일이었습니다. 오늘이 11월 22일이니까요. 2주가 넘는 시간이 흐른 것인데요. 물론 그 사이 호남도 방문했고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 야구장 방문 등등의 일정이 있었지만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가 다름 아닌 선대위 구성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반면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매일 타는 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민생 투어를 이미 시작했죠. 이 두 후보가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참 대조적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왜
선대위 구성,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왜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는지, 대선 후보에게는 하루하루 금쪽 같은 시간을 왜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후보의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 후보에게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씌워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김종인의 꼭두각시 이미지, 김종인의 아바타 이미지입니다. 대선 후보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결단력일 텐데요. 저렇게 김종인 문제를 가지고 2, 3주씩 질질 끌려다닌다면 김종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윤석열, 김종인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국민의힘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건 곧 윤석열 후보의 무능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텐데요. 대선은 누가 뭐래도 후보 중심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물론 킹메이커라는 전략가, 전술가, 책략가 이런 게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킹메이커는 뒤에서 조용히 후보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늘 뒤에서 조용히 돕는 그런 킹메이커의 모습이 아닌 이른바 상황 자리를 깨쳐왔습니다. 이 당 저당 그리고 이 후보 저 후보를 옮겨다니면서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흔히 김종인에 대한 인물평을 할 때 뿌리가 없는 정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권의 상황으로 불리는 이해찬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차이점이죠. 이해찬 전 대표는 좌파 진영 내에서의 위치가 확고한 반면 김 전 위원장은 보수 진영 내 위치가 확고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해찬이 가지지 못한 확장성을 김종인이 가지고 있다. 김종인은 실용적이고 탈이념적이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2030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낼 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 많은데 자 과연 그럴까요? 저는 솔직히 김종인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당명을 변경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뭘 했는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호남 가서 무릎 꿇고 울먹인 거 외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공을 세웠는지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슬로건은 공정 그리고 상식이죠. 그런 점에서 1993년 동아은행 수뢰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내로남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2주가 넘는 시간을 김종인 모셔오기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종인 전 위원장만 캠프로 모셔오면 만사 오케이,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괜한 망상, 헛심을 빼는 일을 그만 멈췄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